제1편 오행총론. 행은 천지 사이에 본래 존재하며 멈추지 않고 흐르는 오행을 뜻합니다. 북쪽에서 음기가 극에 달하면 추위가 생기고 추위는 물을 낳습니다. 남쪽에서 양기가 극에 달하면 열기가 생기고 열기는 불을 낳습니다. 동쪽에서 양기가 흩어지며 바람이 일고 바람은 나무를 낳습니다. 서쪽에서 음기가 수렴하며 건조함이 일고 건조함은 금을 낳습니다. 중앙에서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여 온화함이 일고 온화함은 흙을 낳습니다. 서로 살리는 상생은 기운을 잇고 서로 이기는 상극은 기운을 조절합니다. 이를 일컬어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불은 태양이라 성질이 타오르며 위로 향합니다. 물은 태음이라 성질이 적시며 아래로 흐릅니다. 나무는 소양이라 성질이 위로 솟구치며 멈추지 않습니다. 금은 소음이라 성질이 가라앉아 일정하게 머뭅니다. 흙은 고정된 성질 없이 사계절의 기운에 따라 변합니다. 오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적절한 자리를 얻고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행은 저마다 쓰임이 다릅니다. 물은 지혜롭고 불은 예의 바르며 나무는 어질고 금은 위롭습니다. 흙은 신의를 주관하며 넓은 품으로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물은 흙에 의지해 흐르고 나무는 흙을 딛고 자랍니다. 금은 흙이 없으면 나올 수 없고 불은 흙이 없으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실한 것을 덜어내어 소통하게 하고 허한 것을 채워 밝게 만듭니다. 결국 모든 오행은 흙에 위지합니다. 본연의 색을 보면 물은 검고 불은 붉으며 나무는 푸르고 흙은 누런데 이것이 본연의 색입니다. 기운이 변화하면 색도 변합니다. 기운이 왕성할 때는 본래 색을 따르고 죽거나 끊어질 때는 어머니 색을 따르며 형체를 갖추고 갓을 쓸 때는 아내 색을 따르고 병들고 패할 때는 나를 극하는 기운의 색을 따르며 묘지에 들 때는 자식 색을 따릅니다. 수리는 물이 1, 불이 2, 나무가 3, 금이 4, 흙이 5입니다. 기운이 왕성하면 그 배가 되고 죽거나 끊어지면 절반으로 줍니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으며 기운이 섞여 조화를 이룹니다. 넘치거나 모자라면 보호에 어긋납니다. 높은 것은 눌러 평평하게 하고 낮은 것은 들어 올려 높입니다. 부족한 것은 보태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야 합니다. 중도를 지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영리에서 말하는 재성, 관성, 인성, 식신과 귀인, 역마의 참뜻입니다. 대운의 흐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명리학의 절반을 깨우친 셈입니다. 제2편 논목. 나무는 위로 치솟으며 멈추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나무 기운이 강하면 금의 제어를 받아야 고결하면서도 수렴하고 갈무리하는 덕을 갖춥니다. 또한 흙이 두터워야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내립니다. 흙이 적으면 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위태롭습니다. 나무는 물의 위지에 살아갑니다. 물이 적당하면 윤택해지지만 많으면 떠내려갑니다. 갑술과 을에는 나무의 근원이고 갑인과 을묘는 나무의 고향이며 갑진과 을사는 나무가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반면 갑신과 을류는 금의 극을 받고 갑오와 을미는 스스로 죽으며 갑자와 을축은 금이 나무를 극합니다. 이들은 모두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불을 만나야 수려함을 뽐내니 병화와 정화가 모두 좋습니다. 죽은 나무는 금을 만나 잘 다듬어져야 하니 경금과 신금이 이롭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금을 보면 스스로 상하고 죽은 나무가 불을 만나면 스스로 타버립니다. 바람도 없는데 스스로 멈춘다면 형세가 어지러워집니다. 나무가 물을 만나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 변화하면 기세가 다합니다. 금과 나무의 힘이 대등하면 탁윤위격이라 하여 뛰어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가을에 태어나 금 기운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도끼에 상하니 가을 나무는 금이 무거운 것을 꺼립니다. 제3편 논화. 타오르는 진짜 불은 남방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 불이 밝지 않을 리가 없으나 빛나는 광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온전히 숨어 감추어져 있어야 하니
밝은 것은 꺼지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은 나무를 본체로 삼으니 나무가 없으면 불은 불꽃을 길게 기르지 못합니다. 불은 물을 쓰임으로 삼으니 물이 없으면 불이 너무나 사납고 맹렬합니다. 그러므로 불이 많으면 속이 차지 않고 불이 너무 치열하면 만물을 상하게 합니다. 나무는 불을 숨겨둘 수 있어 인묘 동방에 이르면 불을 낳지만 서방은 이롭지 못하여 신유를 만나면 반드시 꺼져 버립니다. 태어나 리궁에 거하면 나무가 끊어져도 무언가 이룰 수 있지만 만약 감궁에 거한다면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금이 불을 얻어 조화를 이루면 녹여서 그릇을 주저할 수 있고 물이 불을 얻어 조화를 이루면 수화기제를 이룹니다. 흙을 만나면 밝음이 흐려지니 대체로 앞길이 막히는 것을 주도합니다. 나무가 왕성한 곳을 만나면 별정코 영화를 누립니다. 나무가 죽고 불이 허약하면 영원하기 어려우니 비록 공명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오래가지 못합니다. 봄에는 나무를 보는 것을 꺼리니 불이 타올라 다 타버릴까 염려해서이고 여름에는 흙을 보는 것을 꺼리니 불빛이 어두워질까 염려해서이며 가을에는 금을 보는 것을 꺼리니 금이 불을 극제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겨울에는 물을 보는 것을 꺼리니 물이 왕성하면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봄의 불은 밝고자 하되 너무 타오르지 않아야 하니 너무 타오르면 속이 차지 못합니다. 가을의 불은 숨고자 하되 밝지 않아야 하니 너무 밝으면 지나치게 건조해집니다. 겨울의 불은 살아나고자 하되 꺾이지 않아야 하니 기세가 꺾이면 불씨가 영영 꺼져 버립니다. 봄에 태어난 불은 어머니가 왕성하고 자식이 상이 되므로 기세가 함께 가니 나무의 생존을 기뻐하지만 너무 왕성한 것은 좋지 않아 왕성하면 불길이 사나워집니다. 물을 얻어 수화기제를 이루기를 원하니 기세가 흥성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으며 흥성하면 도리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흙이 많으면 길이 막히고 빛이 묻히며 불이 너무 성하면 상함이 많고 불길이 사납고 건조해집니다. 금을 보면 공을 세울 수 있으니 금이 거듭 나타나 재성으로 쓰이더라도 더욱 뜻을 이룹니다. 여름에 태어난 불은 계절의 권세를 한몸에 쥐고 있습니다. 물의 조절을 만나면 스스로 불타버리는 재앙을 면하고 나무의 도움을 보면 반드시 요절할 오한을 불러오며 금을 만나면 훌륭한 장인이 기물을 만드는 형상이고 흙을 얻으면 마침내 가색을 이룹니다. 금과 흙이 비록 이롭지만 물이 없으면 금은 마르고 흙은 타버리는데 여기에 다시 나무의 도움까지 가해진다면 너무나 치우쳐 위태롭게 됩니다. 가을에 태어난 불은 기세가 쉬고 본체가 조화를 이루었으니 나무의 생존을 얻으면 다시 밝아지는 경사가 있습니다. 물의 극제를 만나면 꺼져 없어지는 재앙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흙이 무거우면 그 빛이 가려지고 금이 많으면 그 기세가 손상됩니다. 불이 다시 불을 보면 광채가 빛나니 비록 거듭 보더라도 반드시 이롭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불은 본체가 끊어지고 형체가 사라졌으니 나무의 생존을 얻어야 구원을 얻고 물의 극제를 만나면 재앙이 됩니다. 흙이 물을 제어해 주는 것을 영화로 삼고 불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이롭게 여깁니다. 금을 보면 재물로 감당하기 어렵지만 금이 없으면 도리어 해를 입지 않으니 천지가 비록 뒤집힐지라도 화수가 조화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제4편 논토 오행의 흙은 사방에 흩어져 작용하므로 금, 목, 수, 화가 흙에 의지하여 형상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사계절 내내 쓰임과 꺼림이 다 있습니다. 불은 유에서 죽고 물은 자에서 왕성합니다. 대개 흙은 불이 운행에 의지하니 불이 죽으면 흙도 갇히고 흙은 물을 제물로 기뻐하니 물이 왕성하면 흙이 허약해집니다. 흙은 금과 불을 얻어야 비로소 큰 그릇을 이룹니다. 흙만 높고 쓸모가 없으면 부귀하지 못하고 헛되이 먼지만 날리며 흙이 모이면 막히고 흙이 흩어지면 가벼워집니다. 진술충미는 한결같이 바른 기운입니다. 그러나 음과 양으로 나뉘어 주관하는 바는 같지 않습니다. 진에는 물이 엎드려 있고 미에는 나무가 숨어 있어 만물을 기르고 자라나게 하니
봄과 여름에 큰 공을 세웁니다. 술에는 불이 감추어져 있고 축에는 금이 은닉되어 있으니 가을의 불과 겨울의 금은 만물을 숙살합니다. 흙이 진과 미에 모이면 귀하고 축과 술에 모이면 귀하지 않습니다. 흙이 진과 미를 사랑하고 축과 술을 사랑하지 않음이 이처럼 명백합니다. 만약 오행이 좋은 기운을 더 얻고 사람의 명이 이를 만나면 전답과 가산이 비할 데 없이 많아 말년의 부귀가 유유자적해집니다. 만약 흙이 너무 가득 채워져 있으나 물이 없으면 건조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나무가 없으면 소통되지 않아 막힙니다. 흙이 불을 보면 타버려 건조해지니 여자의 명이면 대개 자식을 기르지 못합니다. 흙은 사계절에 왕성하지만 유독 술토마는 공궁하고 약합니다. 술이 많으면 사람이 착하고 졸음이 많습니다. 진과 미를 가진 사람은 먹는 것을 좋아하고 축을 가진 사람은 맑고 성실합니다. 축은 간방의 흙으로 개수를 품어 윤택하고 기름지니 사람의 명이 이를 만나면 능히 스스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봄에 태어난 흙은 그 기세가 허하고 떠 있으니 불이 생조를 기뻐하고 나무가 너무 지나친 것을 미워하며 물이 범람하는 것을 꺼립니다. 흙이 와서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며 금을 얻어 나무를 제어해주면 길합니다. 그러나 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흙의 기운을 설계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흙은 그 기세가 마르고 맹렬하니 풍성한 물로 윤택하게 해주어야 공을 이루며 왕성한 불이 구워대어 건조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을 꺼립니다. 나무는 불을 도와 불길을 거세게 하고 물은 없으니 금이 물을 생하여 넘치게 해주면 처와 재물에 이롭고 비견을 보면 앞길이 막혀 소통되지 않습니다. 만약 기세가 너무 왕성하다면 또한 나무를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흙은 자식은 왕성하고 어머니는 쇠약한 때이므로 금이 많으면 그 기운을 소모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나무가 성할 때는 순하고 훌륭하게 제어해야 하며 불이 겹겹이 있어 생조하는 것은 싫어하지 않지만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이롭지 않습니다. 비견을 얻으면 능히 힘을 보탤 수 있으나 상강절기에 이르면 비견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흙은 겉은 차갑고 속은 따뜻하니 물이 왕성하면 재물이 풍부하고 금이 많으면 자식이 빼어나며 불이 성하면 영광스럽고 나무가 많아도 해가 없습니다. 여기에 비견이 와서 도와주면 더욱 좋고 더욱이 일간이 건강하고 강하여 장수를 누리면 기쁩니다. 4개월의 흙을 노남, 진술축미는 4가지 흙의 신입니다. 그중 오직 미토가 가장 왕성한데 어째서입니까? 진토는 나무의 기운을 띠고 있고 술토와 축토는 금의 기운을 띠어 길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흙은 왕성한 듯하나 아주 왕성하지는 않으므로 흙이 이 세 자리에 임하고 금이 많으면 가색격을 이루어 중화를 잃지 않습니다. 반면 미월의 흙은 불이 기운을 띠고 있어 불이 나를 생조하므로 지극히 왕성합니다. 만약 미월의 흙을 얻고 사주의 흙이 거듭되면 대개 화염토조가 되므로 가색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미월의 흙을 얻고 금이 국을 이룬 자는 귀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서에 이르기를 흙이 계절의 달을 만나고 금을 많이 보면 마침내 귀하게 된다 하였으니 미월에 더욱 심합니다. 제5편 농금. 금은 지극한 음을 본체로 삼고 그 안에 지극한 양의 정수를 품고 있어 견고하고 단단하며 모든 만물 중 홀로 특별합니다. 만약 지극한 음만 있고 견고하지 못하다면 눈보라와 같아서 불을 만나면 곧 녹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금은 불이 단련이 없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으며 금은 무겁고 불이 가벼우면 이를 조절하기가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금은 가벼운데 불이 무거우면 단련하다 소멸해버리며 금도 지극하고 불도 성하면 격국이 가장 정묘합니다. 금과 불을 온전히 갖추면 주인이라 이름하며 이때 축자를 범하면 곧 거푸집이 깨집니다. 금과 불이 많으면 승원이라 이름하는데 사절이나 쇠를 만나면 도리어 불리합니다. 목과 화로 금을 단련하면
이름을 떨침은 날카로우나 물러남이 빠르며 순수한 금이 물을 만나면 부귀를 얻고 재물이 넘치게 됩니다. 금은 물을 생할 수 있으나 불이 왕성하면 금이 가라앉습니다. 흙은 금을 생할 수 있으나 금이 너무 많으면 흙이 천해집니다. 금에 물이 없으면 마르고 건조해지며 물이 너무 무거우면 물속에 잠겨 쓸모가 없어집니다. 금에 흙이 없으면 사절되고 흙이 너무 많으면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합니다. 두 개의 금과 두 개의 불이 만남이 가장 으뜸이고 두 개의 금과 두 개의 나무가 만나면 재물이 넉넉합니다. 하나의 금이 세 개의 물을 생하면 허약하여 감당하기 어렵고 하나의 금이 세 개의 나무를 얻으면 못여져서 스스로를 상하게 합니다. 금이 다 이루어지면 불은 꺼지므로 금이 아직 그릇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불을 보고자 하지만 이미 그릇을 이루었다면 불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금이 신유사축에 이르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서북 방향을 기뻐하고 남방은 불리합니다. 봄에 태어난 금은 남은 추위가 다 가시지 않았으니 따뜻한 불이 기운을 얻어야 영화롭습니다. 성질이 유약하고 본체가 약하므로 두터운 흙의 보조를 얻어야 합니다. 물이 가득하면 추위가 더해져 예리한 세력을 펼치기 어렵고 나무가 왕성하면 힘이 꺾여 무뎌지는 재앙이 있습니다. 금이 와서 도와주면 부조함이 가장 묘한데 돕는 기운만 있고 불이 없다면 무리가 조화를 이뤄 좋지 않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금은 더욱 유약하여 형체와 물질을 채 다 갖추지 못했으니 사절되는 것을 가장 꺼립니다. 불이 많은 것은 도리어 싫어하지 않고 물이 왕성하면 윤택하게 해주어 상서로움을 냅니다. 나무를 보면 귀살을 도와 몸을 상하게 하고 금을 만나면 부조를 얻어 굳세어집니다. 흙이 얇아야 가장 쓸모가 있고 흙이 두터우면 묻혀서 빛을 잃습니다. 가을에 태어난 금은 권세를 얻고 계절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불이 와서 단련하면 마침내 종과 솥 같은 훌륭한 제목이 되며 흙이 너무 많아 기르면 도리어 완고하고 탁한 기운을 부릅니다. 물을 보면 정신이 더욱 빼어나고 나무를 만나면 깎고 다듬어 위세를 떨칩니다. 금이 도와주면 더욱 강해지는데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지고 기운이 겹쳐 더욱 왕성해지면 왕성함이 극에 달해 쇠퇴하게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금은 형체가 차갑고 성질이 시립습니다. 나무가 많으면 깎고 다듬는 공을 세우기 어렵고 물이 왕성하면 물 아래 잠기는 우환을 면치 못합니다. 흙이 물을 막아주면 금의 본체가 차갑지 않으며 불이 와서 흙을 도와주면 자식과 어머니가 공을 이룹니다. 비견이 기운을 모아 서로 돕는 것을 기뻐하며 관성과 인성이 따뜻하게 기르고 길러주는 것을 이롭게 여깁니다. 제6편 논수. 하늘은 서북쪽으로 기울었으니 해는 물이 나오는 방향이며 땅은 동남쪽으로 꺼졌으니 지는 물을 받아들이는 고입니다. 기운이 거슬러 신에 이르면 비로소 소리를 내니 본래 물은 서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물의 성질은 적시며 아래로 흐르니 흐름을 따르면 능히 포용함이 있고 십이신을 순방향으로 도는 것이 순입니다. 순하면 도량이 넓어지고 길신의 부조를 얻으니 곧 귀격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소리를 내는데 지지를 역방향으로 도는 것이 역입니다. 역행하더라도 격을 이루면 주의가 맑고 귀해져서 높은 명성을 얻습니다. 형충극해를 꺼리니 형극을 당하면 물이 넘쳐 제멋대로 흐아래며 스스로 사절의 자리로 들어가 멈추는 것을 길하게 여깁니다. 물은 끊이지 않는 근원을 가져야 하니 금의 생조의 의지에 멀리 흐르고 물이 넘쳐 범람할 때는 흙의 제어의 의지에 둑을 쌓아 막아야 합니다. 물과 불이 기운이 균등하면 수화기제의 아름다움에 합하고 물과 흙이 뒤섞이면 근원이 탁해지는 흉함이 있습니다. 사계절 모두 불이 너무 많은 것을 꺼리니 불이 많으면 물이 말라 목마르고 흙이 너무 무거우면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을 꺼리며 금이 죽는 것을 꺼리니 금이 죽으면 물 또한 공궁해지고 나무가 왕성한 것을 꺼리니 나무가 너무 성하면 물의 기운이 다해 죽어버립니다. 심지가 말하기를
수명을 타고난 사람이 요동치며 흔들리면 대체로 혼탁하고 음란해지기 쉬우니 여자의 명에 특히 꺼린다 하였습니다. 구결에 이르기를 양수가 신약하면 궁하고 음수가 신약하면 귀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봄에 태어난 물은 그 성질이 넘치고 음란하니 여기에 다시 물의 도움을 만나면 반드시 둑이 무너지는 기세가 있습니다. 만약 흙이 성하다면 넘쳐 흐를 걱정이 없습니다. 금의 생조를 기뻐하지만 금이 지나치게 왕성한 것은 마땅치 않으며 불을 만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불이 너무 많은 것은 요하지 않고 나무를 보면 능히 공을 세울 수 있으나 흙이 없으면 여전히 흩어져 범람할까 걱정됩니다. 여름에 태어난 물은 그 기세를 모아 근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야흐로 마르고 고갈되는 계절을 만났으니 비견을 얻고자 하며 금이 생하여 본체를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불이 왕성하여 물을 말려버리는 것을 꺼리고 나무가 성하면 그 기운을 소모당하며 흙이 성하면 그 흐름이 제어됩니다. 가을에 태어난 물은 어머니가 왕성하고 자식이 상이 되므로 안팎이 맑고 투명합니다. 금의 도움을 얻으면 물이 맑아지고 흙이 왕성함을 만나면 혼탁해집니다. 불이 많으면 재물이 번창하고 나무가 많으면 자식이 영화로우며 물을 거듭 보면 범람할 근심이 더해지지만 흙을 겹쳐 만나면 비로소 맑고 평온한 뜻을 얻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물은 사령에 임하여 권세를 잡았으니 불을 만나면 따뜻함을 더하여 추위를 물리치고 흙을 보면 형체를 감추고 귀하합니다. 금이 많으면 도리어 위리가 없다고 하고 나무가 무성하면 정이 깊다고 합니다. 흙이 지나치게 많으면 기세가 끊겨 마른 도랑의 수레바퀴 자국과 같이 되고 물이 넘쳐 범람하면 흙으로 둑을 쌓아 막는 것을 기뻐합니다.